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 호재에 어떤 관련 소식들이 있을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이제 증시가 3대 지수가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지만 아직은 팔 때가 아니다.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팔아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지금 지속적으로 기다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파이, 엔비디아, 로블록스, AMD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소파이, 엔비디아, 로블록스, AMD 빠질 때마다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성팬 술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고요. 현재 단체 대화방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페이팔 관련해서 호재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페이팔 관련 보시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3% 정도 하락 흐름이 나왔고, F세장에서는 0.17% 소폭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으며, 저는 지지라인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171불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 지지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되었건 지수 자체가 이제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지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거의 400% 넘는 이제 사용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확실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소비자들이 이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옵션을 페이팔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이제 코로나 관련 오미크론, 지금 현재 굉장히 규제가 심하고 각국 나라에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12월 16일까지 입국자에 한해서 10일간의 이제 자가격리를 실시하며, 원래 기존에 협업된 나라들에서는 자가격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12월 16일까지 자가격리, 그리고 PCR 테스트를 3일 실시하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입국했을 때 자가격리를 시설에서 별도로 하고, 한국인은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한국도 지금 봉쇄에 들어갔다라고, 어느 정도 봉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화이자, 머크, 먹는 코로나 치료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도 있고, 오미크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FOMC 결과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시 자체는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습니다. TQQ는 마이너스 5%대, SLXL은 그나마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2%대, FNGU, BLZ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으며, 오히려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규 진입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다우는 마이너스 1.34% 빠진 34,022포인트, 나스닥은 마이너스 1.83% 빠진 15,254포인트, S&P 500은 마이너스 1.18% 빠진 4,513포인트 위치하고 있으며, S&P 500 기준으로 50일 이동평균선이 4,520선이기 때문에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에 약간 소폭 내려왔다. 하지만 이제 반등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다. 이 오미크론에 대한 미국 내 확진자 소식이 들리면서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오미크론 관련 소식, 그다음 패드 의장의 발언, 민간 고용 지표를 주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뉴욕 증시는 개장 초 민간 고용 지표 호조에 오름세를 보였으나,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미크론 변이종 걸린 감염자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는 가파르게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CDC가 캘리포니아, 미국의 첫 번째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이 확진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며, 지난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입국한 사람으로 29일에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지금 보시면 앤서니 파우치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확진자가 자가격리 중이며 모두 밀접 접촉자와 연락했으며, 이들은 현재까지 모두 음성을 받았다. 그리고 현재 이 환자는 증세가 가볍고 호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증세가 가볍다라는 점인데, 이만큼 증시가 떨어질 이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최초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종 감염자 확진자가 나온 나라가 최소 23개국에 달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한 번 더 이제 연준이 긴축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이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하원에 출석해서 테이퍼링 관련해서 속도를 높여 이달 1일
속도를 높여 일을 몇 달 더 일찍 끝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3대 지수가 이렇게 더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매달 300억 달러씩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내년 6월에 첫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을 했으며 현재 연준은 매달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을 축소하고 있다. 기존의 연준이 이제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것을 300억 달러씩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 과정에서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오미크론과 같이 이 파월 의장 발언에 따라서 혼란이 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미국의 경제 활동이 10월에서 11월 초까지 대다수 지역에 완만한 속도에서 보통의 속도로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물가는 보통에서 강한 속도로 올랐으며 물가 상승이 경제 섹터 전반에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날 ADP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측치는 52만 5천 건, 실제 발표치는 53만 4천 건으로 예측치보다는 이제 좋게 나왔으며 전달 대비해서 전달 57만 건보다는 소폭 하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기 전 수치로 11월에도 고용 증가세가 이어졌음을 시사를 하고 있으며 아직 오미크론 변이가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별도로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종별로 통신, 의무소비재, 산업, 부동산, 기술, 금융 관련주가 모두 1% 이상 하락이 나왔으며 유틸리티 관련주만 홀로 지금 상승률이 나왔고 특히나 아메리칸 항공, 델타,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가 5% 이상 하락, 보잉의 주가도 3% 이상 하락이 나왔으며 여행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대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카니발은 지금 현재 운항 취소 11월달 이제 운항 취소되었고 내년 3월 운항도 지금 환불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FOMC까지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서 FOMC까지 관망세를 보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CNBC에서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 충격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속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느라 연준의 매파적 변화를 함께 소화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매도세는 장기적인 매수 기회로 보이지만 큰 손실을 피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은 연준의 12월 15일 회의까지 기다려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을 기존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축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려나가야 된다. 축소 범위를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FOMC 회의에서 결과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반도체 장비주만 지금 유일하게 이제 상승흐름이 대폭적으로 나왔는데 AMAT가 3%대 상승으로 나왔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2%대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35%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도 거의 1.404% 엄청나게 하락으로 나왔으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해지용으로 TMV를 타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 0.7% 하락하면서 65.71불에 위치하고 있다. 오히려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종목별로 섹터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주 섹터는 지금 델타, 보잉 큰 폭의 하락으로 나왔으며 지금 카니발,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으로 나왔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잉을 한 번 더 추가로 매수를 할 계획이며 매수하게 된다면 일성페이 인상 게시판이나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저도 대략적으로 이제 보잉이 마이너스 10% 정도의 지금 하락이 나왔고 계좌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 큰 손실을 지금 보잉이 끼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물타기를 할 계획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 오히려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는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EV 섹터에서는 GM과 포드가 일부 상승, 니오는 마이너스 2%대로 그래도 선방을 해주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로스탁 지금 세일스포스닷컴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지만 세일스포스닷컴은 지금 최근에 오히려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가가 상향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세일스포스닷컴의 성장 여력을 낙관하면서 트루이스트 파이낸셜은 주가 하락이 투자 기회가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세일즈포스의 실적 발표에서 핵심 사업들이 수요가 견고했음이 확인되었고 CRPO의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언했고요. 영업이익률과 잉여현금 흐름이 당사의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일즈포스는 앞으로 꾸준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가이던스가 낮은 수준으로 제시되면서 매도세가 나타났으나 이는 매수 기회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기존의 매수 목표가를 315달러에서 330달러로 상향하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도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0% 하락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 스퀘어, 소파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세미컨덕터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승 흐름, ASML, AMAT 상승 흐름 나왔고, 현재 차이나 스탁에서는 샤오퐁이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중국 주식은 이제 크게 접근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섹터도 큰 폭의 하락 흐름 나왔고요. 지금 EV 차징 배터리도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증시는 다시 앞서서 얘기했듯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소식이 연말에 들리고, 그리고 FOMC에서 좋은 결과 테이퍼링을 이제 확대하지 않는다라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SLX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는 지금 현재 21선에 닫아 있는 상황이고, RSI가 55, CCI가 57.64로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RSI, CCI 높은 수준이고요. FNGU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121선에 근접을 했다. 이렇게 120선 밑으로 떨어지거나 120선을 터치하고 나서는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현재 RSI는 38.81, CCI는 마이너스 196.96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하락 흐름이 나왔다. 오히려 신규 진입에는 이제 적절해 보인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저도 FNG를 오늘 추가로 신규 진입을 할 생각이면 FNG를 진입하게 된다면 또 열상팬 이상 게시판이나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BLZ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71% 하락 흐름 나왔으며 RSI가 39.81, CCI가 마이너스 190.71,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수치이고, CCI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FNGU 그리고 BULZ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0대 근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하지만 세배 레버리지는 비중 조정이 필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